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귀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오늘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우리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우리 비손교회 담임이신 이종일 목사님이신데 특이한 프로필이 있습니다. 필레오 기도 국제학교 설립자시네요.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첫 방송이에요.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네. 다른 프로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 방송은 처음 기획을 하면서 목사님을 꼭 모셔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가지고 막 또 자료를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더니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레오 기도 국제신학교라 그러는데 필레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네, 그런 네, 말로 맞습니다. 네. 하셨는데, 그럼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네. 어떤 학교인지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필레오 기독국제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네. 고3 과정, 그러니까 12학년까지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 교육 커리큘럼으로 네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안학교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대안학교인데 영어로 가르치는 대안학교죠.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영어로. 네. 그럼 올 이 수업을 영어로 다 합니까? 예, 대부분의 메인 그 과목들은 영어로 하고요. 네네. 그 외에 뭐 성경, 체육, 미술 정도는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고. 그러면 거기 기본적인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다 영어가 잘 해야 되는구나. 예, 네. 거의 1.5세나 2세 네네. 또 외국인 이렇게 선생님들이 와 계셔서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미국에서 한 7년을 공부도 하고 또 개척해서 목회도 하고 저희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웠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저희 아이들이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기 미국에서 7년 동안을 공교육은 미국 교육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그렇겠네요. 아빠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공교육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지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뭐 학교 가서 시험 쳤는데 뭐 20점 받고 오고 또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공교육이라서. 있으면. 네. 그래서 너무 편하고 근데 좋았다. 편하가 좋았다? 네, 근데 아이들 그래서- 입장에서는 뭐가 시스템도 다르고 네, 감식도 그러니까요. 힘들긴 했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걸 금방 깨닫고 와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를 생각하고 네네.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찾다가 결국 국제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결국은 제가 이 국제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그쪽에 간 학생들은 참 복이 많다고 생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국내에도 대안학교다 그래가지고 네. 학교들이 이제 대안학교 많이 있는 걸 봤는데, 대안학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부적응 학생들, 학교에 잘 적응이 안 되고 네. 또 하나는 문제 있는 학생들 뭐 이래가지고 따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대안학교로 제가 많이 인식이 됐어요. 네. 근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뵀는데 네. 학부모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니까 네. 애들이 너무 욕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 대화가 가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야. 맞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니까 저런. 부모님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욕을 가르쳐서 보내는 부모님도 계셔요. 거기에다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강하게 보이려고 더 강하게 욕을 해야 저런.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어떡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교 분위기가 아이들을 그 정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이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구나. 그래서 힘센 친구가 있고 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네. 또 집이 돈이 많은 친구가 있고 그 분류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인기 있는 아이들, 뭐 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살아남고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또 함께 살아남고.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힘이 세거나 또 뭐 욕을 잘하든지 뭔가 자기가 그래야지 살아남는구나. 네. 평범하고 모범생이면 웬만하면 못 살아남는다는 거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왕따를 시키잖아요. 네. 왕따 문화가 있잖아요. 학교 안에. 그러면 그 왕따를 나는 시키기 싫은데 이 아이들이 시키는데 난 동참 안 하면 내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들고 또 피해자로 지나오면 일평생 그 피해로 네. 너무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출애굽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출애굽을 시킬 것인가. 네, 우리 아이를 얼마나- 초등학교 3학년쯤 출애굽 시키는 게 좋을지 5학년 때 출애굽 시키는 게 그러네요. 좋을지를 그러네. 고민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많으세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다른 데 살다가 학교를 전학을 했어요. 전학을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엄마 어쩔 수 없이 내가 욕을 했어.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야말로 그냥 뭐 평범하게 얌전하게 모범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이제 취미로 운동을 한다고 소개를 했나봐. 난 태권도도 하고 검도도 한다 그랬더니 그중 친구들이 오더니 야 네가 뭐 운동해? 여기서 한번 해봐. 이렇게 시비를 걸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기가 죽어서 못 견뎌 나갈 것 같다는 거죠. 네, 중학교 네. 2학년 때 다른 학교에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욕을 했대요. 그냥 야 이러면 안 돼서 엄마 충격받지 마. 그랬더니 그것도 이야기야 리얼하게 침도 그냥 뱉으면 안 돼 엄마. 옆으로 탁 벌면서 에이 뭐야 네가 뭐 내가 네가 하란다고 해? 야 너 하려면 운동장으로 나와봐 이랬대.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겁이 난 거야. 이러다 진짜 싸우면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맨날 올 때마다 그런 애들이 시비를 거니까 학생 주임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아이들이 너무 괴롭히는데 내가 싸우면 정당방위하는 거니까 나 좀 그냥 둬라. 선생님 정당방위하는 그랬대.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야 아무개야 지금 기간이야. 무슨 기간이요? 지금 사고 내면은 엄마 아빠 불러오니까 절대 참아달라고 우리 아이한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을 어떻게 한 거냐. 마침 한 달 후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우리 딸이 쿵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체육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내가 이거 쿵우 시범을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는 걸 보여주면 친구들이 나한테 시비 걸지 않을 거니까 나 제발 프로이즈 넣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쿵우 시범을 보였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왜 운동하니까 건들지 마 이러고 그냥 중학교를 잘 고비를 넘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한테 충격받을까 봐 엄마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보니까 네.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는 거야. 네. 이 강하게 양심이죠.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그러니까 못해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세우고 저와 같이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제 친구 목사님들 네네네. 주변의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들을 뭐 미국 대학으로 보낼 만한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살아갈 텐데 그 학교 가서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욕 안 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이 한국 사회가 네. 거칠고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어릴 때 그 경쟁 사회를 경험하고 여기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교육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교육을 가서 면역력이 키워질 것 같지만 어떤 아이는 힘으로 다른 이를 누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어떤 아이는 그 힘에 의해서 눌리는 경험을 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그것을 다 소화할 만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온실 속에서 보호하고 맞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아이들이고 여기서 나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다 용납되어지는 그
그 사랑을 받아보는 아이가 되어져야지. 네. 그 아이가 자라서 20세가 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 아이는 나는 누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내 모습 이대로를 나는 다 받아준다라는 걸 경험한 친구는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을 그렇지,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용납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용납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쟁사에서 살면 친한 친구들도 경쟁하고 노트 서로 안 보여주고 서로 비교하고 살아가던 친구들이 네.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 서로 비교하고 맞아. 그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고 네.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가득한데 저희 성인들 기존 사회가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자란 아이들은 용납하고 용납받아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 순수하게 용납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면 경쟁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매력을 느끼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랑이 있는 친구들, 용납하는 친구들을 매력을 느끼고 다가가죠. 그럼 그 친구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리더가 거죠. 된다는 건데 현실이 그러다 네. 보니까 이해를 안 되는 거야. 이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중간에서 아이가 그냥 막 여기를 전학을 오거나 왔어요. 문제 있는 네, 아이가 네, 네. 거친 아이가 네. 그런데 먼저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그게 적응이 돼서 잘 융화되고 있는데 어떤 아이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면 우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주시나요? 한꺼번에 많은 아이가 들어오면요. 결국은 문화 싸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속에 어떤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깨트려 버리면 우리 문화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깨어지지 않는 정도의 신입생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로 그 아이들의 문화를 녹여야 돼요. 녹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철저하게 스탑 사인을 잘 지키던 사람이 네네. 또 어떤 환경에 문화가 따라서. 좀 다른 특정 국가를 네네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곳에 가서 운전을 하면 굉장히 거칠어져요. 네네. 이건 그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네. 욕을 많이 하는 아이도 욕하지 않는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주 욕을 찰지게 잘하는 여자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쟤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서로가 상의를 한 겁니다. 학생들끼리. 이야.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가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제부터 우리한테 욕을 한마디 하면 우리가 너를 한 번씩 안아줄 거야. 세상에. 그것도 선생님 시켜서가 아니라 지네들끼리 자발적으로. 그걸 아침마다 우리가 채플 시간이 있는데 네, 채플 시간에.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스스로 아이들이 찾게끔 스스로 하는구나. 찾아낸 거죠. 이야, 멋지다. 우리 시킨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 아이를 품어주고 그 아이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엄마 여기는 이상한 학교야. 이상한 학교야. 나 욕하면 나 여기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욕을 안 하게 자기 된 거죠. 스스로. 욕을 안 해도 안전한 사회라는 걸 알게 된 알았으니까.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하네요. 자기네 스스로가 그걸 찾아서 선생님 시키지 않아도 했다는 게 네. 우리나라 일반적인 교육 같은 건 주입식 교육이 되고 성적 순으로 교육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알면은 누구든지 다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 목표와 추구하시는 방향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그러면 국제학교 교육 목표와 추구하시는 방향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이겨서 살아남는 소수의 엘리트만 살아남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특정 대학의 특정과는 이미 결정 난다고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네, 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디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미 늦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쳐내고 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나는 어떤 공부를 할 거예요. 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넌 늦었어. 넌 안 돼.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지금 해도 할 수 있어. 네네네.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학교. 그게 저희 학교인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국의 교육 과정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서울의 몇 개 대학, 스카이, 네, 뭐 네. 서울의 인서울, 뭐 서울 근교에 있는 학교, 뭐 이렇게 이게 나눠져 가는데요. 이런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소위 말하는 대치동에서 뭐 학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런 우리 국내 대학을 넘어서서 해외 대학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굉장히 늦게 우리 학교에 입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온 친구인데 1년 반을 하고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만 퍼듀라고 하는 미국의 대략 한 62에서 80위권 아, 네. 미국에 한 62에서 80위권 정도 되는 대학. 우리로 치면 뭐 한 스카이급 정도에서 조금 낮은 네네. 인서울 이상은 되는 네네.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미국에 그냥 작은 그냥 칼리지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네네. 100위권 안으로가 아니라 60위권 아권 안으로 들어왔어.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도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고 같이 놀면서 자기 생활할 거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취미생활 하면서 취미생활 정말 그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 방식이 주입식 위주로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재능도 묻히고 문제가 되고 근데 그야말로 거기서는 할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키워주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을 하는군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있나? 지금 현재 60명 정도 있습니다. 네, 60명 정도. 60명 정도니까 목사님을 아빠처럼 정말로 선생님들을 가족처럼 해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너무 수업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저희 학교는 그 이름이 필레오 기독국장 네네. 학교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어가 세 가지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가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네, 헌신적인 사랑. 두 번째는 에로스, 네,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세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이건 네. 인간적인 일반적인 친구들의 관계,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국제학교는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네.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뭐가 더 적합할까요? 그래서 필레오가 아가페가 가장 적합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네. 근데 아가페는 완전한 헌신적인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아가페로 하지 않고 필레오로 한 이유가 있어요. 아, 네.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 지금 못 따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너 왜 날 부인했냐라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예. 그때 물으실 때 질문이 아가파오메 아가파.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옛날 베드로의 입장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모르셨어요. 제가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 지금까지 아가페로 사랑했는데 섭섭하네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네. 베드로의 대답은요. 주님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물으시죠. 아가페로 사랑하냐?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또 물으세요.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는 맞냐? 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맡긴다. 우리는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칠 때 우리의 힘으로 전적으로 사랑해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내 자녀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운 게 인간인데요. 네네네.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러시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된다. 그렇군요. 역시 뭐 성경 네. 말씀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자 하면 낮아질 자가 없고 네. 하나님께서 낮추고자 하면 높아질 자가 없고 다 맡기고 하나님한테 가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기쁜 또 뜻이 있으셨군요. 목사님 저희가 우리 방송은 이렇게 방송하면서 양방향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방송하는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필레오 국제 학교를 만드신
되신 우리 또 이종일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맥이 끊어질 것 같아서 계속 방송 진행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게 참 궁금해요. 귀한 일을 하셨잖아요. 또 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뭐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학교 폭력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난주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저기 교육감 출마하신 어떤 장학사 출신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 이분이 나는 교육감 출마로 온 곳이 교육감 당첨되려고 거기 온 게 아니다. 정말로 너무나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뭔가 기억 좀 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학사로 장학관으로도 있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일이 많으시죠. 제 국제학교를 하시면서 외국에 또 생활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학교 생활을 봤을 때 마음이 가장 아픈 게 어떤 거로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의 그 대구의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기사를 보고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목회하던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통곡을 하면서 대구에서 죽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한국의 청소년들을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또 다른 부르심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을 세우라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라고 제가 믿게 됐고요. 그렇게 1년 후에 저는 한국에 우연히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청소년 연합 집회, 전국 연합 집회에 잠깐 들어왔다가 영주권에 뭐 신청에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서류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생길 일이 없었는데. 네, 문제 생길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여기에 갈 거를 네네 여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고 집은 보내기로 하고 그러고 그 다음 해에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연스럽게 어린이들, 청소년들 사역에 연결시키시고 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패한 교육자고 아버지였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자랐고 제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무뚝뚝한 분위기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서 일 열심히 하면 집에서 엄마가 애 잘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주일을 했습니다. 주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 아내가 암에 걸리더라고요. 사모님이요? 네. 그리고 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이곳에서 여러 세미나를 지금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열심히 또 목회 세미나를 따라다니면서 제 아내 항암 치료 받을 때 눕혀놓고 저 혼자 목회 세미나를 다녔어요. 이게 저는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을 갔는데요. 저희 아이가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엄마, 자기 아이가 형 그때 몇 살 됐었나요? 5살입니다. 5살 때. 엄마, 형, 우리 집에서 키우지 않는 강아지. 이렇게 손잡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아이가 당연히 엄마 그리고 가족 그리고 뭐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에 아빠가 없었다. 충격적이셨겠어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그림 치료하시는 분이 이건 충격적인 그렇죠. 1년 동안 제가 가정에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제가 밖에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집에 돌아가면 지금 입은 옷 이대로 싱크대로 달려가 설거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집에 지금 퇴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집에 새롭게 출근합니다. 새로 출근해서 집에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집에서 사역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역했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가정을 세웠습니다. 1년 후에 얘가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 형, 강아지 그리고 제가 그때 나타나. 아빠가 이제 나타나서. 만약에 이때 아휴. 강아지가 사라지고 제가 그려졌으면 전에 그렸던 강아지가 저였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여전히 강아지가 강아지대로 있고 존재하면서 제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제 아내도 병에서 완전히 완치되었고요. 안치되고 할렐루야 감사드리네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난 어느 날 그 천국을 체험한 어떤 아이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우리 큰아이한테 청소년 때인데 너 이거 읽고 아빠한테 요약을 좀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 책을 읽고는 저녁을 먹고 아빠 다 읽었다. 네, 요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랑 첫째랑 저랑 셋이서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이야기잖아요. 네네. 막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저희 집 앞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천국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애들이 천국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 천국은 헤븐은 필링이 어때? 이래요. 근데 제가 천국을 가봤어야 알죠. 그렇지. 천국 안 가본 천국을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저녁 맛있는 월남쌈 해줬지. 근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아빠랑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재밌지. 우리 패밀리의 필링이 어때? 그랬더니 굿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필링이 굿인데 이 굿이 굿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 상태에서 영원한 것 이게 천국의 필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언을 잘 들어주셨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야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분위기가 영원한 거야. 전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이지. 지옥이라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면 아빠가 가. 그럼. 이럴 거예요. 근데 저 애들에게 우리 가정 같은 분위기가 영원한 게 천국이야 이랬더니 애들의 반응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둘이 동시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스! 제가 눈물이 푹 돌고요. 네. 가족 그림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가 몇 년 만에 아이들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이것이 제 목회의 방향이에요. 정말. 교회 목회도 학교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맞아요. 구원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그럼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주신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필레오 기독국제학교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우리 비선교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목회. 지금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대외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오히려 비행 청소년들이 다는 아닌데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떨 때 또 개인 상담하다 보면은 아빠는 강단에서는 사랑을 외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가족적으로 그렇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열심히 소명감 가지고 이렇게 주일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 자녀들 잘 키워주시겠거니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얼른 빨리 깨닫고 아이들한테 또 아내한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가정의 천국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체험한 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대외적으로 목사님뿐만이 아니야 사업하시고 성공자들도 그래. 대외적으로는 성공자라고 했는데 안에 가면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목회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성공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냥 존경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또 이제 계획과 꿈이 또 있으실 거예요. 목회도 하시고 국제학교도 진행을 하시니까 어떤 꿈이 있으신지. 네, 저희는 이제 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일단 이 학교가 소그룹의 학교 중심으로 좀 더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60명 정도지만 학년별로 한 10여 명씩 하면 전체 한 150명 정도가 돼야 뭐 여러 행사를 해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150명 이상, 뭐 200명 넘어가 버리면 또 네네. 공동체성이 사라져요. 그렇죠. 또 인원이 많으면 또 네, 아이들 한 명의 어. 부모님까지 우리가 다 아는 정도의 네, 크기여야 그렇겠네요. 되거든요. 그 정도 크기의 공동체를 세우고 학교가 커지면 더 크게 500명, 1000명 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교회 중심으로 학교가 또 세워지도록 우리가 또 그것을 후원하고 그렇게 세워가고 하시고 전국의 그 젊은 목회자들 중에 이런 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와 학교를 그 교회는 주중에 많이 비어 있거든요, 장소가. 그러니까 그 좋은 장소를 주중에 텅텅 비게 하는 것도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많은 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주중에는 학교로, 또 학교 공간을 주일에는 교회로 이렇게 서로 함께 사용하면서 학교와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역에 세워가고 싶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그런 분이 더 많으세요. 이렇게 됐으면 더 크게 확장하려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드물거든요. 또 한 번 존경합니다. 아유.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100명, 200명이 되다 보면 그 아이를 내가 기억할 수가 없고 그저께 제가 그 인터뷰한 그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오신 교수님이 730명이 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 아이들 전교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야, 그 가능합니까? 가능하대. 말도 안 돼요. 대단하시네. 그러면 IQ가 좋으십니까? 아니래.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니까 아침마다 그 앞에 등원하는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뭐 안아도 주고 이야기도 주고 상담도 하면서 이제 교장실에 아이들 리스트가 있으면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부러 아이들을 이름을 외우려고 그러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문제 있던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자기가 있을 때는 그 학교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야기 우리 학교 이름대로 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네. 같고 사랑으로 하다 보면 근데 말씀대로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다 보면 그 사랑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네. 나눠져서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굉장히 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또 그렇게 또 운영하다 보면 재정적으로도 또 어렵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 네네. 정도의 학생들이 오면 학교 운영하는 재정적인 문제도 또 좀 교육적인 환경도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정도 되면 또 다른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렇구나.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거기 국제학교를 만약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일반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고 또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가지만 또 나중에 유튜브로도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입학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나요? 네, 입학은 이제 학교로 문의를 하시면 입학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하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교감, 교장 선생님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학부모 상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동의하시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의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영어의 실력도 차이가 많이 나서 국제학교인데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 8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네네. 실력이 안 되면 7학년 수업 듣고 6학년 수업 듣는 거예요. 그룹 지도를 하든 개인 지도를 하든 네, 레벨을 맞춰주시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한 학년 정도 낮춰서 같이 걸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이 아이 맞게 맞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 시간이 흘러서는 재학년으로 찾아가게 되고요. 네. 또 이게 미국 교육이 한국 교육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국 교육에서 조금 공부했던 애들이 미국 교육 와서 영어 단어만 몇 가지 좀 알면 수학은 영재 소리를 듣습니다.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네, 그 한국에서 공부 못하던 애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공립학교를 가면 미국에서 수학 영재가 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네네. 네, 그래서 한국 교육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들어오면 공부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재정적으로도 해외 대학, 미국 대학만 고집하지 않으면 네. 미국 대학 외에 전 세계 많은 대학들이 많은 대학 그렇죠.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장학금도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내가 한국에서만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아니면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어머님들도 많이 이제 국제학교라는 개념을 좀 인식들 하기 때문에 선호도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네. 그리고 또 소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 한다는 어느 정도는 상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예요. 네.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게 네네.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 좀 말씀 가주세요. 네, 지금 저희 학교 좀 구체적으로는 입학 상담 받으실 때 좀 들으시면 좋고요. 네. 대략 저희가 이제 뭐 사교육은 거의 안 받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아침에 8시 반, 9시쯤 와서 9시부터 시작해서 4시 20분에 하교하기 때문에 하교 이후에 뭐 사교육을 특별히 받을 일이 없고요. 받는 그 아이들이 안에서 다 뭐 아이들 재능 것도 네, 그 안에서 찾아주고 뭐 악기도 하고 네, 미술도 하고 그 아이 재능에 맞춰서 또 이렇게 아이들이 또 선택해서 뭐 이제 사니까. 악기도 골라서 하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 비용을 등록금으로 낸다고 한다면? 보시면 대략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130만 평균적으로 그 네, 외에는 뭐 한 150만 원, 150만 원 요 선. 선에서 네네. 3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에서 네. 또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또 장학금도 조금 더 지불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네. 그 차원에 따라서는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도 네. 뭐 가 들어가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뭐 이렇게 네, 그럼요. 할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이 있군요. 도저히 안 되는 건 맞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너무 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어떨 때는 보면은 차가 대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하면은 네. 여기 갔다가 학원 갔다가 뭐 하고 그 아이들이 쉴 새도 없고 네.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움직이니까 참 마음이 아팠는데 네. 외국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자기 재능을 찾아서 이렇게 교육하는 곳이 있다면 부모님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아이들을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 또 생각지도 않게 또 귀한 분 모시고 이렇게 또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의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이 목사님을 모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교육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저도 교육자인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계기를 해서 많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구체적인 또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일일이 거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안영화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